항상 주로 재수반 모집을 주로 하니까 설명회 때 반갑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미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윈터스쿨은 아직 입시를 경험 안 했잖아요.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대놓고 반갑다고 할 수 있어서 가벼운 좀 자리, 그리고 또 조금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밝지는 않는 것 같아서 주로 이제 예비 고3 분들이 많으신가요? 혹시 예비 고3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비 고1 학부모님들 많으실 때는 이제 막 시끌시끌하고 떠들고 막 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설명회 쭉 진행하다 보면 제일 무거운 설명회가 어떤 설명회겠어요? 제일 무거운 설명, 제일 암울한 설명회. 고3 여름에 즈음하는 논술 설명회 할 때가 제일 무거워요. 이제 물론 뭐 논술 이제 전형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제 가야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논술이 애들이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일단 내신이 조금 자신이 없고 수능으로 다 밀어붙이기에도 좀 자신이 없어요. 마지막 10%라도 정리시. 그래서 그렇게 논술 경쟁률이 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설매가 제일 무거운데 그래도 조금은 밝은 윈터스쿨 설명회. 그렇죠? 일단은 저희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 윈터스쿨 취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윈터스쿨 취지. 그러니까 매년 첫 번째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학원이 원래 고등부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천정솔이 2007년에 개원했거든요. 재수반만 2007년에 개원을 했는데 그 고등부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 재수생들 쭉 애들 1, 2월 달서부터 쭉 공부를 해보면은 애들이 이제 다닌 지 4주쯤 딱 됐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그러니까 진작 이렇게 할 걸,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할 걸,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애들이 이상하게 떨어져야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번 떨어져봐야 공부를 하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 재수학원만 지금 20년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학원 선생님들한테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맨날 니네들 하는 말이 작년에가 좋았어 이런 말이 매년 합니다. 매년 해요.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1년 동안 가리킨 애들이 마지막 부분에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다시 처음 봤잖아. 근데 지금은 4년 전서부터 진짜로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 네, 코로나 애들 중고등학교 때 코로나 겪은 때부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대학을 갈 확률,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다 같이 안 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서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아이들이 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요거예요. 딱 6주만 재수학원하고 재수반 형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한번 해보는 거죠. 똑같이 6주 동안 똑같이 해보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재수는 인간이 할 짓이 못해. 바로 고3 때 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6주 동안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재수는 똑같이. 이거 1년만 할래, 6주만 할래. 이걸 선택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을 때 생각보다 계속 너무 이제 잘 돼가지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1월 2일날 개강인데 지금 설명하는 거? 아직 모집 요강도 안 나왔어요. 모집 요강도 안 나왔는데 그 5월달, 4월달서부터 문의가 있어가지고 그 모집 요강 지금 진행 중이고 대학안이 나왔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등록부터 받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먼저 설명회 하고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제 등록을 받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가격도 안 정해졌어요. 가격도 안 정해져가지고 작년에 준해서 좀 경기가 안 좋아서 본사에 계속 동결로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오르면 한 3% 정도 오를래나? 네. 근데 어쨌든 동결이나 3%거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약금만 내시면 됩니다. 예약금만 일단.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썸머도 진행하고 이제 고등부 프로그램 이제 진행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 들어오는 학부모, 그리고 오늘은 학생들이 잘 안 보이네. 혹시 학생 있나? 학생? 2명 왔어. 원래 이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부모들이 들어오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동안 이제 재수학원 애들 이제 대학 보내고 하다 보니 고등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결국 결론은 이런 거예요. 왜냐면 20년 동안 계속 뭐만 들었어요? 고등학교 실패 사례만 들었어요. 일단 떨어져서 여기로 오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실패 사례들, 자사고 가서 실패하는 사례, 특목고 가서 실패한 사례, 일반고 가서 실패한 사례만 듣다 보니까 자꾸 이것만 생기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이거는 알고 대학을 갔으면 도대체 대학을 왜 가는지 이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학생한테 물어볼 거 대학은 왜 가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자주 물어볼 것 같은데. 응. 취업하라고. 진짜로요? 취업하려고? 집에서 돈 벌어 오래요? 취업하려고? 진짜 그것 때문에. 명예. 예? 명예. 명예? 그 뒤에 학생은? 인간답게 살려고. 인간답게 살려고요. 되게 철학적인 인간답게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되지?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대학을 어느 정도 잘 가야 인정받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인간답게 네.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한테 취업은 너무 멀어요. 애들이 솔직히 이제 뭐 취업 얘기를 하지만은 물론 막연한 걱정은 되겠지만 정말로 취업이 걱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죠. 목숨 걸고 하지. 취업은 뭐 한 대학교 3, 4학년쯤 돼야 이제 그때 이제 막연하게 그때부터 다가오는 거고 아직 애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가야 되는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0살 됐을 때 딱 봄에 누구를 만났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20살이 되면 얘는 대학생이라고 상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다 가니까. 너 어디 다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 입장에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거나 등줄기가 땀이 나는 상황? 아니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 표정에서 괜히 물어봤다. 이런 표정. 아니 못 알아들어. 뭐 어디라고? 뭐 어디에 있는 거니? 이러면 애들 그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의외로 재수 시작을 3월서부터 많이 하는 이유가 OT 갖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지 같대. 그리고 이제 벌써 경험한 거지.
어디 다니지 자꾸 이제 친척들이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서열화됐잖아요. 입시제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아세요? 입시제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가장 큰 이유가 왜 이러냐면은 두 가지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부에서는 뭘 인정하지 않아요? 대학의 서열화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교육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열화를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다 대학의 서열을 외우고 있잖아요. 거기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학마다 복잡한 데가 있잖아요. 되게 학교마다 심플한 데가 있고 복잡한 데가 있는데, 이 심플한 데하고 복잡한 데 가장 큰 차이가 바로 뭐냐면은 서열이 그냥 고착화된 데 있잖아요. 고착화된 데는 그냥 심플합니다. 경희대 같은 데 되게 심플해요. 근데 막 올라가려고 하는 대학교나 떨어지려고 하는 대학교 굉장히 복잡합니다. 얼마 전까지 성신여대는 거의 책 한 장 그래요. 거기부터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나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뭐 이게 많이 깨진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깨질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앞으로 30년은 더 갑니다. 학벌 위주의 사회. 그리고 그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곧 경험하게 되거든요. 대학을 가야 되는 진짜 이유는 저 그냥 인간답게 살다. 인간답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자기의 모든 인간성 그 대학으로 좀 걸러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을 잘 가면은 성격이 못 됐어. 진짜 못 되는데 못 됐다고 얘기를 안 해. 대학을 잘 가면은 개성 있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실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인격이 다 이걸로 걸러져.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다 이런 시각을 보죠. 나중에 이제 자제분들, 친구들 만나면 대학교 갈 때부터 그부터 안 물어보겠어요. 또 어느 대 다니니? 이것도 안 물어봐요? 네.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이걸로 그냥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대접받고 살려면 인간답게 대접받고 살려면 대학을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평균이 무시받는 사회니까. 평균이 무시받는 사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적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적성 따지면은 뭐 의대 적성에 맞아서 가네. 점수가 내가 적성하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점수가 돼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적성 잘 모르지 않나? 아, 또 물어. 학생은 뭐 적성 뭐 맞는 일 보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학생은 있어요. 뭔데? 스타가 될까? 네? 스타가 돼. 저희 딸도 똑같아. 꿈이 뭐니 그랬더니 핵인싸. 못 되고 싶어. 그죠? 어쨌든 스타가 되려면 대학도 잘 가야 돼.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시기에 적성 잘 모르죠. 적성에 맞고 나한테 맞는 건 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평생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뭐 원장이 적성에 맞아서 하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때 대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취업, 뭐 적성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떠나고 오직 거기에 해당하는 위치를 갖는 것, 포지션을 갖는 것, 요거를 조금 아이들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을 목을 좀 얘기를 하세요. 대학의 의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학생들에게 바라는 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몇 학년이 됐든 고1, 2, 3이 됐든 지금 현재 당장 고3이라 하더라도 목표의식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표의식. 정확하게 목표의식. 목표의식. 뭐 적성은 안 갖고 뭐 나는 의대 가고 싶어 이런 목표의식, 또는 뭐 대학으로 스카이를 가겠어 이런 목표의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3 애들은, 예비 고1 애들은 목표가 높지 않나요? 목표가 높을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목표가 작아도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목표의식을 딱 잡았을 때 문제는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목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목표에 맞는 행동. 그러니까 아무리 의대 정원이 넓어져도 전국에 얼마만, 몇 프로만 갈 수 있어요? 네? 1%만 갈 수 있어요. 늘은 게 1%예요. 늘은 게 1%. 0.8에서 1로 늘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상위 1%만 갈 수 있는 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1%에 맞는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의대가 목표고 이제 뭐 스카이가 목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3학년 특히나 겨울방학 때 되게 신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끝까지 얘기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도 나는 뭐 연구대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동네에서 인하대 과장만 봐도 그렇게 무시를 합니다. 중3 때는. 그러다 막상 1학년 딱 겪고 나면은 조금씩 떨어지죠. 갑자기 엄마, 나는 그 양약보다는 한약이 좀 좋은 것 같아. 아니면 동물? 이런 게 좋아지고 1년 더 지나면 나중에는 간호는 갈 수 있을까? 어차피 같은 메디칼이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바로 뭐냐면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좋습니다.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좋고, 그리고 높게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욕망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애들이 몸이 안 따라요. 몸이 안 따라요. 몸이 안 따릅니다. 하고는 싶어. 마음은 맨날 먹고, 계획은 매일 짜. 네. 책상에만 앉으면.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 체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체력. 애들 건강합니다. 애들. 건강해요, 애들. 왜냐면 여기 그 몇 년 동안 그 1등 하는 애들의 이제 학원에서 이제 성적 잘 나오고 이런 애들 이렇게 체형을 보면 정말 빼빼 마른 희망이 하나도 없는 여자들 있잖아요. 체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체력이 아니라 뭘까요? 네? 네? 의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의지는 매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도 1년에 100번을 담배를 끊습니다. 의지를 100번을 만들어내요. 습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3년 또는 1년을 결국은 이제 정시가 됐든 수시가 됐든 뭐가 결정돼? 학습 양과 질 이걸로 결정이 되는데 그 몸에 배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습관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첫 번째 규칙성.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시간에
애들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네? 애들 6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잠 몇 시에 자야 돼요? 잠은 11시에 재우세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얘기 하잖아요. 나보고 뭘 모른대. 얼마나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아니 일찍 일어나서 하면 미리미리 하지. 꼭 그냥 끝난 다음에 10시 이후서부터 생각하고. 그래서 그 입시에서 저녁형 인간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 이게 질, 밀도.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그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 많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죠. 머리 나쁜 애, 요즘 머리 나쁜 애는 없어요, 진짜로. 머리 나쁜 애는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학습의 밀도가 되게 좀 떨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좀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긴장감 전혀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요즘에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책상 위에 뭐가 있어요? 에? 검색 환경이 될 수 있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뭔가 검색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집중력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그리고 이제 검색하다 보면 또 뭐 또 하게 돼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하면 뭐 한두 시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굉장히 밀도가 떨어지게 앉아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몸에 배인다는 게 문제죠. 몸에 배인다는 게. 요거를 조금은 이제 격리시키고 학습 양과 밀도를 높이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애들이 왜 힘들겠어요, 여기 와서? 안 하던 걸 해야 되니까. 안 하던 걸 해서 몸에 배야 되니까 힘든 거죠. 맨날 하면 뭐가 힘들겠어요, 이제. 자, 일단 처음에 저희가 이제 모든 위터스쿨 프로그램이 재수반을 모델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수반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좀 아이들 입시 환경, 그 다음에 아이들 생활 습관 이런 부분들 강사들도 중요하지만은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활적인 부분, 특히나 담임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 애들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재벌이 거의 큰 게 없어진 지 오래돼서 재벌이 진짜 오래돼서 저 때는 아니에요. 요즘에 절대 강압적으로 당연히 뭐뭐 해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뭘 해야 돼? 충분하게 아이들, 특히나 그리고 같이 고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행동을 바꾸게 하고 습관을 바꾸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들이 같이 여기서 땀을 흘려주고 옆에서 공부하는 거 봐주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같이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탕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애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아이들이 좀 하려고 하지 절대 요즘 친구들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줘야 돼. 그리고 요 분들은 재수반 담임 선생님들이거든요. 재수반 담임 선생님들. 입시하고 담임 업무만 전담을 하시는 분인데 요 담임 선생님들은 고3만 담당을 합니다. 고3만 입시적인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2는 담임 선생님 누가 하겠어요? 고2는 학과 선생님들. 그때부터 이제 각 교과라든지 학과 선생님들의 그 개별 과목에 대한 컨택이 중요하니까 학과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좀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관리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선생님들, 아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있고, 또 한 축은 여전히 모든 공부는 뭐가 중심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슨 과목이 있어요? 수학이죠, 수학. 다시 태어나면 수학 강사 할 걸 그랬어요. 저는 무슨 강사 했을 것 같아요? 원장 하기 전에?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좀 허술해 보이나 보죠? 김병진 소장이 같은 학교 같은 과 1년 선배. 그분도 국어 같나요? 네? 과학 같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수학 담임 선생님 한 분하고 또 이제 입시 부센터장이 한 분 이렇게 담임 맡아서, 그래서 각 학년별로 이렇게 담임 좀 나눠서 했고, 담임 선생님들 중에 특히나 이제 이분이 그 아이들 학력, 그러니까 이제 상위반, 중위반, 하위반 이렇게 대학에 그 레벨링하고 입시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3은 요분들한테 컨설팅도 받고, 그 다음에 생기부 관련 이런 부분들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고2 정도는 뭐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코어에 신경을,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담임을 강사로 좀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재수반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가시거든요. 재수반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는데, 아이들 이제 수업 들어보면은 그 애들 입장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다라고. 왜냐면 이제 저희가 나름 여기서 오랫동안 수업하신 분들은 좀 퀄리티가 높아요. 높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강사를 아무렇게나 뽑진 않거든요. 일단 그 매년 연 3회씩 강의평가를 해요. 강의평가를 해서 해마다 이제 11개 지점 원장이 쭉 모여가지고 그 10월 달이면은 그걸 결정을 하거든요.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10% 내지 15% 정도 선생님하고 재계약을 안 해요. 하위. 그래서 요거를 매년 공채로 뽑고 강의평가하고, 그래서 여기서 몇 년 동안 계속 계신 분들은 나름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중고등부 보습학원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왜냐면 이제 보습학원 강사들의 가장 큰 꿈이 어디겠어요? 네, 제조반 강사거든요. 그 정점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나름 이제 과정을 겪고 계속 계신 분들이라서 강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지점마다 원장이 조금 요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그 강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열정적인 강사 라인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이거 열정 말고 원래 헌신을 넣었다가 이거 너무 조금 그렇죠. 약간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직원들 거를 열정으로 바꿨어요. 헌신은 되게 중요하죠. 헌신. 왜 헌신이 중요하냐면은 강의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애들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강사들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강사가 어떤 강사냐면 수업만 딱 끝나고 집에 가는 강사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리키고 책임지면은 어쨌든 끝나서 질문도 받아주고 상담도 하고 이래야 애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도 아 이런 강의가 있구나 좋아하지만 결국은 이 선생님의 행동을 가지고 아 바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이거는 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말로 바뀌진 않습니다. 절대 말로 안 바뀌어요. 부모님들 가끔 이제 국어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어서 국어를 못한대.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답이 뭐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이 게으른 선생님 밑에서 부지런을 떨지 않아요. 그건 담임도 마찬가지고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뭐 말로써 북박주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여줘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자습 분위기. 자습 분위기 굉장히 중요적입니다. 여기 처음 오면은 이제 가장 배우는 게 뭐냐면 앉는 자세. 청소라고는 공식 자세가 있어요. 공식 자세. 허리각도는 60에서 70도를 유지하고 등받이에 등을 이제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고 그리고 다리를 꼬거나 턱을 깨지 않는다. 자세. 제일 중요하죠.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습관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이 교실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모든 학생들이 꼿꼿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서로가. 이게 몸에 배려면. 애들 학교 가면 공부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다 같이 안 하니까. 공부하는 거 보지 못하는데.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 자세를 유지해서 계속 끝까지 집중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자세를 계속 앉아서 해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요 똑같은 분위기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불만인 거는 칸막이를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칸막이 또 없애면 또 이제 또 왜냐면 애들 칸막이가 안 좋거든요. 옆에 보는 게 좋은데 공간이 확 빠져서 그리고 여기 또 인간기기 여기 있네요. 뭐 이렇게 탭 있네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인강 들으려면은 다운받아가지고 오세요.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8년 전에 2018년까지 부천소설 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년 평촌 청소에 가 있다가 이제 다시 작년 여름에 돌아왔는데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게 보겠어요. 네, 자습실에 와이파이 다 끊어버렸어요. 안 돼요. 물론 뭐 공부에 이용할 수도 있고 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습관을 잡을 때 검색 환경이나 이런 데 자유로울 수.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미리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운 받을 때 음악 파일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음악 못 들어요. 여기서 음악 못 듣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파일 들어있으면 안 되고 오직 인간 파일만, 동영상 파일, 녹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근데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좀 익숙한 거긴 한데 이제 옆에 이제 뭐 켜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데 처음에 이제 공부 습관 잡을 때는 이렇게 좀 밀폐되고 집중된 환경에서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자기도 이제 옆에서 애들 딴 거 보고 있으면 공부 잘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남녀가 층이 구분이 돼 있어요. 신이 구분이 돼 있거나 층이 구분이 돼 있어요. 왜냐면 요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남녀가 같은 교실에서 하면은 애들이 나쁜 마음으로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애를 하루 종일 같이 보잖아요. 애들 자습실에서 하루 종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애들의 미남형 미인관이 바뀌어요. 옆에 있는 애가 바뀌어.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최대한 분리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대화
뿐만이 아니라 동성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식사 시간에도, 화장실 가서도 금지가 돼 있어요. 아, 이게 조금 비인간적인가요? 좀 그런가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좀 재수반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최대한 재수반처럼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일 쉬는 데가 어디겠어? 예비고이. 예비고이 이사까지는 잘 듣거든요. 대화하지 마. 그러면 대화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예비고이를 이제 다른 시대에다 따로 이게 독립관리하려고 해요. 동선도 줄여놓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재수반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제 6주만 여기서 생활을 하고 과격단위에서 오잖아요. 인천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시흥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날 이제 모이면은 여기가 대화가 허용되는 순간 뭐가 되겠어요? 여기 전화번호만 쌓여서 가요. 얼마나 인맥 넓히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 딱 6주 동안 안 돼요. 그래서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목표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목표에 맞는 생활이 바로 뭐예요? 상위 1%의 생활. 뭘까 이게? 별게 없습니다. 남들 할 때 하고 남들 안 할 때도 하고. 그게 상위 1%의 생활이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몸에 배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애들 맨날 왜 시간 없다고 그러냐면 맨날 늦게 자냐면 약간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조금 남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해. 요 시간을 아껴서 쉬는 시간 만들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애들이 진짜로 기특하게 쉬는 시간에 대화를 안 하면 뭘 하겠어요? 애들이 쉬는 시간에. 쉬면서 뭘 하겠어요? 애들이. 잘 상상이 안 되시는 분 모양인데 공부라든가 해요. 공부. 아, 그렇게 웃긴가요 이게? 진짜 정말. 왜냐면 애들 다 같이 하면은 또 그렇게 합니다 애들 진짜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입학 때부터 계속 강조하고 모집 상담할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애들이 여기는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와요. 그러면 또 지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6주 동안 좀 만들어져야 되고, 중요한 거는 학교 가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서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